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2023년 8월 7일 월요일 장 마감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장중 라이브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공간이 모니터 10개와 노트북 하나 그리고 본체 2대가 돌아가서 굉장히 열기가 상당한데 오늘 주말 사이에 에어컨이 고장나가지고 오늘 찜통으로 에어컨 없이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오후장에는 37도 38도 이렇게 되는데 와, 진짜 사람이 고장나는 듯한 느낌을 받겠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열이 사람을 이렇게 망가뜨리는구나 오늘 실감을 했고요. 다행스럽게 장 마치고 나서 에어컨 기사님께서 오셔가지고 긴급 처리를 해서 지금은 에어컨을 켜고 방송을 녹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제 정상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참 다행이고요. 그래서 오늘 현재 지금 8시가 다 됐습니다. 좀 늦어진 만큼 간략히 요약해서 필요한 내용을 위주로만 전달해드리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중요한 날이었죠. 월요일 위클리 옵션 첫 만기일입니다. 지난주에 제도가 바뀌고 나서 처음으로 월요일에 위클리 옵션이 거래가 시작됐고 그 만기일이 드디어 오늘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거래량 자체는 월물 옵션에 뭐 비슷하진 않지만 그래도 반 이상은 따라올 정도로 거래량은 상당히 큰데 거래 대금도 큰데 그래서 그만큼 시장에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데 정보 제공이 안 됩니다. 디테일한 정보 제공이 안 돼요. 지금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증권사를 비교하면서 체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제가 보는 증권사에서는 디테일하게 행사가가 어떻게 지금 투자 주체들이 지금 매매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포지션은 어떻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지 정보가 없습니다. 목요일 위클리 옵션은 진짜 깜깜이에요. 마치 내비게이션을 안 켜고 이정표만 보고서 목적지까지 운전하는 기분입니다. 처음 보는 길을. 그래서 혹시나 각자 쓰시는 증권사에서 선물 옵션 쪽에서 위클리 옵션, 먼데이 위클리 옵션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증권사가 있다면 제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보는 데는 디테일한 게 없고 그나마 유진투자증권에서 시간대별 먼데이 위클리 옵션에 대해서 시간대별에 대한 옵션 매매 흐름을 제공하고는 있으나 행사가별까지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증권사든 간에 그거를 먼저 시행을 하면 저는 그걸 설치를 해야 할 판입니다. 그래서 사실 월요일 위클리 옵션은 목요일처럼 제가 디테일하게 강조하면서 마감 시까지 안내를 드리지는 못했어요. 다만 월물 포지션에 대한 생각, 그 다음에 선물 가지고 적용을 시켜서 오늘도 관점 포지션 적용해서 우리 파생반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좋은 성적을 또 오늘도 거둘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포지션에 대해서 관점에 대해서 그거를 적용시켜서 매매하신 분들이 잘하신 거고요. 저는 계속 꾸준히 제가 보는 흐름에 대해서 파생반 여러분들께 매매를 위해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지금 오늘 올려주신 분들 또 수익 인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쭉쭉 이렇게 올라왔죠. 마지막에 급락이 쇼관점 감사합니다. 550만원 수익 내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1136만원도 있네요. 이 파생시장의 강점이라고 말씀드렸죠. 비교적 적은 돈으로도 가성비가 훌륭한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주식시장보다는 당연히 위험성이 훨씬 압도적으로 크지만 그래도 가성비만큼은 따라올 게 없다라는 것을 오늘도 한번 느끼고 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뭐 그렇게 여차여차 첫 만기일이 지나갔는데 디테일한 정보 제공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잭팟을 노려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어쨌든 결과적으로 340 풋옵션에 대해서 결제가 일어났어요. 0.05짜리가 결제가 일어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0.05에서 종가 들어간 게 0.32였나요? 그쵸? 339.68로 끝났으니까 340 풋이 0.32로 결제가 됐습니다. 0.05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6배가 넘죠. 그 다음에 이게 최저점이 0.02였어요. 오늘 장중 저점이 0.0이었으니까 0.02 대비 16배가 나왔습니다. 잭팟이죠. 나름대로
자주 나오지 않는 잭팟이 나왔고요. 종가 원래 목요일 위클리 옵션에 개인들이 하도 종가에 많이 베팅을 하니까 종가에 최근에 잭팟이 나오는 빈도수가 상당히 줄어들어 있었는데 월요일 거래로 처음 만기를 시작하면서 잭팟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깜깜이 디테일한 정보 제공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에 어떻게 베팅이 돌아가는지 확인할 수 없었고 추정만 할 뿐이었습니다. 오늘 원데이 위클리 옵션은 토탈 콜옵션이 3억, 개인들이 3억 매수, 그 다음에 풋옵션에서 개인들이 4억 매수, 그 다음 계약수로는 뭐 비등비등하게 매수를 해서 어느 구간에 어떤 매매를 했을 것이다라는 추정만 할 수 있었을 뿐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잭팟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아예 베팅을 하지 못한 날이 되었습니다. 좀 아쉽죠. 예. 그런데 빨리 정보 제공이 좀 아쉬운데 정보 제공이 됐다면 한번 노려볼 수도 있었을 어떤 흐름들이 잡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어렵겠지만요. 그래도 모르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테니까. 어쨌든 저항 숏 포지션이 유리한 흐름이었고 장중 양봉이냐 음봉이냐의 문제였습니다. 장중의 양봉이 어느 정도 구간을 오전장에 만들다가 막판에 음봉으로 바뀌었어요. 초반에도 음봉이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장중 음봉, 즉 끼인 자리 양봉에 실패했습니다. 이 끼인 자리 양봉, 우리가 숱한 하락장을 겪을 때 중간에 끼어있는 양봉들을 많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거는 저는 끼인 자리 양봉이라고 칭하는데요. 이게 양봉으로 끝나냐 음봉으로 끝나냐, 그리고 음봉이 마지막에 떨어지냐 계속 하루 종일 떨어져서 만든 음봉이냐,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도 다음날 영향을 분명히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오늘은 사실 끼인 자리 양봉이 만약에 나왔다고 한다면 내일 장대 음봉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풀어드렸어요. 오늘 저항대를 더 두텁게 형성을 하고 중간에 끼인 자리 양봉이기 때문에 내일은 본격적으로 밀어내기 쉬울 거라는 생각, 그리고 기존에도 과거에도 그런 적이 상당히 많았죠. 중간에 끼인 자리 양봉 하루 이틀 주고 급락하는 거. 그리고 거기다가 8월물 옵션 만기일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시간 가치와 시간 가치를 적용한 만기 손익과 이론 손익의 갭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거기에 스프레드가 발생하게 돼서 어떻게 됩니까? 외국인들의 베팅은 여기 밑에다가 제가 적어 드렸는데, 자, 외국인 입장에서는 여기 아직 누적 종합 포지션은 여전히 하방이고 이제 8월 만기까지 남은 시간은 3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인데,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입장에서는 320대까지 진입을 할 것이 아니라면 빠르게 급락 후 익절을 해주는 것이 유리한 포지션입니다. 즉 만기 손익과 이론 손익에 대한 스프레드 차이가 발생하면서 시간이 단시간에 떨어질수록 외국인들은 좀 더 유리한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대폭락을 시켜줘야 돼요. 물론 외국인들이 시간을 끌고 마지막에 대폭락을 시킬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까지요? 화, 수, 목 최소한. 이 다음 차주물은 아직 확인할 수 없죠. 차주 위클리 옵션 차주물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차월물은 확인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포지션이 제대로 형성이 안 돼 있겠죠. 그래서 일단 화수목은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목요일에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거. 금융투자는 여전히 여전하고요. 개인들은 상방이 여전합니다. 그게 종합적으로 바뀌지 않았어요. 롱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오늘 장중에 롱을 봅니까? 오늘 아침에 오전에 이렇게 올라간다고 롱을 봐요? 하루 올라가면은 답니까? 태세 전환이 강하게 일어났나요? 그러지도 않아요. 외국인들의 매수 추이가 장중에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계속 선물을 누적시키는 게 아니라 일조원까지 달리는가 봤더니 아니잖아요. 그러면 외국인들도 오늘은 그렇게 강하게 땡길 것은 아니다라는 거. 오늘 결국에는 외국인들 3천억도 안 되는 매수로 끝났죠, 선물. 그리고 11시까지 끌어올리다가 보시면 중국장이 개장되고 나서 분위기가 전환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11시까지 선물을 매수하다가 5천억 정도까지 매수하다가 되돌리면서 끝났어요. 즉 하루 종일 원웨이 상승을 보이지 않은 날, 그거를 파악해서 다시 숏으로 봐야죠. 어떻게 오늘 아침에 상승으로 간다고 롱으로 봅니까? 하락을 잠시 멈추고 관망할 수는 있어요. 당연하게 오늘 하루 정도는 끼인 자리 양봉을 완성시킬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쵸? 그러나 그게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숏으로 다시 돌아오거나 뭐 관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숏 혹은 관망으로 가야지 하더라도 데이 트레이딩 하면 관망할 수도 있는 거니까 숏을 해서 단기로 먹거나 종가까지 보거나 하여튼 그런 식으로 가야지 어떻게 중간에 롱을 탑니까?
이건 롱을 탄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상태예요. 지금 포지션을 아예 못 본다라는 거거든요. 오늘 상승 반등합니다 라고 여기에 베팅 롱을 했다면 아주 시장을 잘못 읽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최소한 오늘만큼은. 그리고 아직 바뀐 것이 없기 때문에 뭔가 바뀌는 것이 있어야 종합적으로 외국인들도 매수를 강하게 끌어올리면서 지난번에 매도했던 것을 밑에서 익절하면서 청산하는 강한 모션이 나와야지 그게 전환이 되는 건데, 즉 언제처럼요? 7월 11일처럼. 우리가 7월 11일에 제가 요거 태세 전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외국인들이 야씨 외국인들 뭐야? 태세 전환했다. 태세 전환했다. 방향을 틀었다. 이런 시그널이 나와야 되는 건데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롱을 봅니까? 그쵸? 아직 하락이 세게 눌려서 장대 음봉 이후에 추가 하락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상태인데, 게다가 2차 전지 떨어지면서 전체적인 시총이 포스코 에코프로가 떨어지면서 시총이 낮아지고 있죠. 전체적으로. 코스피가 물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등이 받아주면서 시총을 어느 정도 채워주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가 포스코들이 떨어지는 것에 비해서는 잘 견고하게 버텨줬죠. 그 다음에 코스닥도 에코프로가 빠지는 것에 비해서 나름대로 바이오도 너무 많이 빠지진 않고 어느 정도 조정권에 있으면서 버텨줬고요. 또 뭐 초전도체 쪽이 시가총액을 뭐 그렇게 크게 잡아 들어가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역할은 좀 해줬고, 오늘은 그래서 초전도체와 2차 전지의 경기에서 시소게임을 하는 날이었잖아요. 어찌됐든 이런 상태였다. 그래서 오히려 저항점이 더 두터워지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내일 다시 또 반전의 시도를 할 수는 있겠죠. 그거는 내일 체크할 일입니다. 내일 8월 포지션이 전환이 되느냐를 체크할 일이지 현재까지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 장중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외국인들이 오전장 점심시간대까지, 최소한 점심시간대쯤까지 외국인들이 당일 선물 거래만을 통해서 오늘 선물 매수를 했으니까요. 지난번에 매도한 것을 얼마나 팔았냐라는 관점에, 얼마나 청산했냐라는 관점에서 점심시간대까지 정도에 파악했을 때는 약 10억 원을 수익을 보고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수익 실현을 했었어요. 자, 그렇다는 것은 오늘 매수할 때 오전에 막 11시까지 쭉 매수했잖아요. 그렇다라는 것은 위에서 매도한 것의 일부를 오늘 오전에 매수하면서 청산해서 10억을 챙겼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단타 수익일 수 될 수 있죠. 이게 유지가 안 된다면, 얘를 유지하고 오늘 하루 종일 올라갔다면 그래도 단타보다는 포지션 전환을 시도하는 한 가지 스타트점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 결국에는 오늘 종가까지 어떻게 됐습니까? 외국인들은 4억 정도 실현 손절로 바뀌었습니다. 즉 오늘 외국인들이 오늘 거래를 통해서 선물에서만 4억 정도 손실을 봤어요. 실현 확정 지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매수했는데도 4억 손실입니다. 그리고 10억 수익 보다가 4억 손실이에요. 즉 이 공간에서 얼마예요? 14억 손실을 봤어요. 매수를 줄이는 과정에서. 자, 매수를 줄이는 과정은 뭡니까? 신규 추가 매도를 하고 있었던 시기죠. 이 매도를 하고 있었던 시기에 14억 손실 처리를 했습니다. 실현해서. 그럼 뭐예요? 매도인데 손실 처리야. 그리고 미결제 악정을 봤더니 그 시간 동안에 줄어들었어요. 자, 미결제도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청산이 일어났는데, 즉 청산 반응인데 손실이네요. 매도인데 손실인데 청산 반응이야. 그러니까 즉 매수로 갖고 있던 것 가지고 손실 처리를 매도로서 했다라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위에서 매수한 것에 대해서 오늘 손절했다라는 거네요. 적어도 오늘 아침에 위에서 매수한 걸 오늘 매도로 줄였을 가능성도 있겠죠. 포함되어 있겠죠. 위에서 어느 지점이든 선물을 위에서 매수한 게 있다면 오늘 일부 줄이면서 손절했을 수도 있을 거고요. 적어도 오늘 오후장보다 높은 지점에서 매수한 것만 가지고 매도해도 충분히 14억 정도는 매도로 손실로 바뀔 수 있겠죠. 그렇다는 것은 뭐예요? 위에서 매수한 것을 오늘 손절하면서까지 매도로 바꿔줬다라는 겁니다. 좋지 않죠? 좋지 않은 거잖아요. 매수 포지션을 갖고 있다가 밑에서 손절하면서까지 매도로 굳이 바꿨다라는 겁니다. 좋지 않은 시그널이에요. 아직도 숏 방향으로 어느 정도는 읽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전환이 될 때까지요.
전환은 어떻게 나오는데요? 거래가 크면 어떤 선물이 예를 들어 외국인들이 1조, 2조 사간다거나 하면서 바뀔 수도 있겠죠. 옵션도 마찬가지. 근데 오늘 외국인들은 그걸 왜 손실을 봤습니까? 아니요, 외국인들은 그렇게 손실을 이 정도는 민감해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쪽으로 해지를 합니다. 오늘 옵션을 거래로는 월물 옵션 거래로는 10억 수익을 봤습니다. 수익 실현을 했어요. 그럼 뭐예요? 6억에 대한 수익이네요. 해지가 다 돼 있습니다. 선물 거래에서는 이렇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선물이니까 대량 큰 거래에서는 뭐 옵션 만기 날에는 옵션이 훨씬 중요하겠지만 오늘도 월요일 옵션이 중요했던 것처럼요. 월요일 위클리 옵션이 어쨌든 지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번은 이제 위클리 아까 얘기했던 거고 2번도 얘기했던 거고 그쵸 요거 외국인들이 제가 이거 예전에 그런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어요. 포스코와 에코프로는 어차피 빠져야 됩니다. 안 빠지고 배겨요. 뭐 1000만원 2000만원 갈 거예요 무한적으로. 언젠가 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살펴보면 언젠간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올라간 것에 대해서 이격도를 줄이면서 빠져야 되는 건데 언제 빠지는 게 좋냐라는 거예요. 언제 빠지는 게 좋아요? 언제 빠지는 걸 좋게 의도적으로 좋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외국인들이 그나마 받아주고 있을 때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외국인들이 매수해줄 때 차라리 에코프로가 빠지는 게 좋다. 그런데 그걸 미루다가 제대로 안 되다가 오늘 외국인들이 그래도 선물을 매수해주는 날 토탈 매수해주는 날 에코프로와 포스코가 10%가량 빠져줬습니다. 긍정적인 현상이에요. 시장이 나중에 정상화를 만들려고 이 왜곡됐던 시장이 어느 특정 섹터에서 시총 빨아들이고 자금 빨아들이던 이 시기에서 이 비정상적인 시기에서 정상화 시키려고 노력하는 단계라는 거. 그래서 오늘 저는 장중에 말씀드렸죠. 에코프로와 포스코 그룹이 최소한 15% 이상 빠졌으면 좋겠다. 오늘 빠질 때 많이 빠지는 게 좋겠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중간에 오후장에 초전도체 오늘 돈을 다 테마성 돈을 쓸어간 초전도체에서 중간에 약간의 하락 반응이 나왔습니다. 서남의 차트를 보세요. 중간에 약간 흔들리는 반응이 나옵니다. 제가 라이브 방송으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흔들릴 때 바로 어딜 보시라? 포스코 에코프로가 반등을 할 거다. 보시라. 체크. 자, 다시 그러면 이 하락하는 공간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게 서남등 서원이든 초전도체 종목에서 다시 올라가면 에코프로나 포스코 그룹은 다시 빠질 건데 저점을 이탈할 수 있다. 에코프로 BM은 저점 이탈했죠? 옵션이 콜옵션, 풀옵션 왔다 갔다 매수해주면서 결국에는 둘 다 더 떨어져 있는 것과 비슷한 원리 중에 하나예요. 자금이 빠졌다가 다시 들어갈 때는 원래 빠졌던 자금만큼 다시 안 들어가는 경향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두 섹터에서 시속 게임을 합니다. 이쪽은 시총을 덜 빨아들였기 때문에 여기서 빠진 자금이 더 많아요. 결국에는 여기서 빠진 자금이 다른 초전도체로 가봐야 이쪽 시총 자체를 얘만큼 움직이지 못합니다. 얘가 시총이 에코프로와 포스코에서 이만큼 빠졌다면 초전도체로 그 돈이 이동해봤자 시총을 이만큼 올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만큼만 올리지. 무슨 이해되시죠? 즉 시장의 자금은 아무리 이동을 한다고 시속 게임으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쪽으로 이동할 공간이 여력이 남아있게 됩니다. 지금 안 가더라도 시장이 한번 속가내고 물갈이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저평가된 종목들 그간 빠졌던 종목으로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시장이 평생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뭐 테마만 계속 움직이고 그렇죠? 다른 종목들은 종목도 아닌가요? 움직이지도 못하나요? 올라가지도 못하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시장이 정상화를 준비하기 위한 단계 중에 하나입니다. 테마성으로 강하게 유입을 시켜놓고 자금을 뺐다가 올렸다가 합니다. 에코프로 그룹 빠졌다가 다시 끌어올렸다가 그래서 족쇄를 채워버리고 개인들한테 그런 과정에서 시총을 분산시킬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천천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장중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셔서 같이 함께 하시면 보다 장중에 그 움직이는 상황이랑 같이 설명을 들으시면 훨씬 이해하기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 라이브에 그렇게 말씀드렸다라는 거 다들 같이 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다시 서남이 올라가면 에코프로 또 빠진다. 에코프로 BM 저점 이탈할 수도 있다 라고 미리 말씀드렸던 내용이 현실화됐습니다. 현실화됐기 때문에 너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너무 정상적으로 이동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막판에 빠진 거는 많이들 궁금해 하셨을 텐데 너무 이 막판에 빠진 선물은 정상적인 겁니다.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 때 잭팟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코스피 200이
이거 만기 잭팟 결제 만들려고 340 풋옵션 결제 만들고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론 베이시스가 1.35인데 순간적으로 벌어졌잖아 선물이. 이거는 현물이 갑자기 뚝 떨어지니까 당연히 선물이 또 내려가가지고 그 간극을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단순히 얘를 따라간 거예요. 얘를 따라간 겁니다. 종가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 뒤에 급락이 나온 거예요.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얘가 선물이 안 좋아서 뭐 떨어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맞춰가는 과정이라는 거. 베이시스가 순간 벌어진 것을 맞춰가는 과정이었어요. 즉 마지막에 하락한 부분은 너무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시장이 올라갈 거면 이건 내일 빠르게 채워지는 거고, 내려갈 거면 어차피 먼저 내려간 것일 뿐이에요. 시장이 내일 내려가고자 마음먹으면 오늘 먼저 내려갔을 뿐이고요. 그만큼 올라가고자 마음먹으면 이거는 금방 채워집니다. 내일 거래를 통해서. 그거는 이제 오늘 나스닥도 고려를 해야 되고 여러가지 내일 상황도 고려를 해야겠죠. 자, 그런 상황이었던 거고, 오늘 환율 상승이 일부 완화되면서 외국인이 매수로 받아줄 때 에코프로와 포스코 쪽이 많이 빠져야 한다라는 것도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오늘이 그런 날이었는데 초전도체가 중간에 흔들면서 에코프로, 포스코 쪽 시소 현상에 의해서 반등이 나왔고, 그러면서 추가 하락의 시간을 축소했다라는 것, 정상화로 복귀 전 시그널들입니다. 그래서 테마성 자금이 한 번씩 뒤엎고 시장 물갈이 파동 후 골고루 분산되면서 시장은 정상적인 골디락스 장세를 기대할 수 있는데, 지금 당장이 아니라 물갈이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볼 일이라는 건 기존의 영상들을 보셔도 충분히 이해되실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자, 오늘 또 뭐 요약하려다 보니까 또 이렇게 또 전달해드릴 내용이 많아서 이렇게 길어졌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의 의도와 오늘의 매매에 대한 관점, 그 다음에 외국인들의 생각, 그 다음에 수급, 그에 따른 결과, 포지션, 이런 것들을 무시한다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장세입니다. 외국인들이 대체 오늘 왜 막판에 뺐고, 아니 진짜 아무것도 내가 아는 게 없으면요, 모르면요, 이런 거에 관심이 없다면요, 오늘 빠진 이유도 모르고 오늘 하락한 이유도 모르고 오늘 막판에 갑자기 급락한 이유도 아무것도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데. 아는 만큼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제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지금 알 수 없겠죠. 외국인들이 지금 제가 생각한 것을 들으면, 야 나는 그거보다 하나 더 생각했어요,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외국인들이 디테일한 생각 다 모르잖아요.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입장을 생각하고, 그쵸? 추정해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마저도 생각을 안 하면 더 안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개인들의 반대 관점에 서려고 하고, 반대 포지션으로 서려고 하고, 외국인들의 매매를 이해해 보려고 하고, 외국인들은 왜 오늘 이렇게 꼬아놓지? 아까 전에 오늘 대체 선물에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했는데, 여기 제가 최종 저항이라고 생각한 이 자리를 왜 굳이 한번 뚫어주려고 했던 건지, 제가 이거 뚫어주면서 흔들렸어요. 원래 여기 안 뚫어줬어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진짜 치사하게 여기를 뚫으면은 솔직히 그냥 무작정 숏 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정말 일시적으로만 뚫어줬습니다. 사실상 막힌 거예요. 근데 요즘 지지를 살짝 이탈했다가 올라가고 저항을 살짝 돌파했다가 내려가는 거 한두 번 보나요? 그쵸? 그러니까 다시 이 부분을 저항으로 만들어진다면, 저항이 된다면 다시 관점을 수립해야죠. 계속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한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빨리빨리 교정하고 따라가줘야 되는 게 트레이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요 페이크 자리, 외국인들은 왜 대체 요 공간에 삐쭉 튀어나오게 만들었을까? 참, 그 외국인들이 개인들을 어떻게 하면 속일 수 있는지를 진짜 평생 고민하는, 밥 먹고 개인들을 어떻게 따돌릴까만 고민하는 사람들 같다. 진짜 요즘은 진짜 더욱더 그런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즉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셔야 돼요. 그 이해는 제가 장중 라이브 방송 때 각 움직이는 사례들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제가 다 안내해드리고, 또 파생반에 계시는 분들은 진짜 최선을 다해서 제가 실시간으로 다 풀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파생반 1기가 벌써 50명이 다 돼가요. 제가 올해 초에 출범을 해서 5명, 6명, 10명 이렇게 차츰차츰 만들어서 8월달 7일, 지금 8월 7일 거의 50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40명이 넘었어요. 40명대. 그래서 회사에서 이제 1기수 한 50명 정도로 마무리하고 2기부터는 한 비용 올릴까요?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었어요. 40명이 넘어갈 때. 근데 일단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만, 만약에 50명, 60명, 70명이 늘어나면 제한을 두고 1기를 마무리하고 2기를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회사에 간곡한 요청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 1기에 이미 들어오신 분들은 나가지 않으신다면, 나갔다가 들어오지 않으시고 그냥 계속 유지하신다면 현재 계신 1기 분들은 평생 인상 없다고 제가 못 박았습니다. 1기에 계신 분들은.
그거 참조해 주시고 계획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식반도 조금 있으면 정상화된 그 시장이 물갈이 한번 나오고, 제가 현금 확보 조금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그 다음에 조금 물갈이 파동 제대로 나온 다음에 이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서 물갈이 파동 한번 나온 다음에 골디락스 장세로 이어갔을 때 정말 할 게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개인들이 다 족쇄에 어디에 차였는지 지금까지 보시면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구독자 정보 공유방 운영 중입니다. 들어와셔서 같이 공부하실 분들, 그다음 방송에 대한 보충 개념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오셔서 공부하실 분들 문의 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늦게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내일 아침 8시 2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